노숙자 1만 명, 아파트 폭등 뒤에 드리운 노숙자, 폭증의 그림자. 서울역 신역사에 한산하던 역사가 저녁 무렵이 되자 노숙자들로 채워졌다. 오후 8시경 승객과 노숙자 비율이 반반이던 대합실은 막차가 떠난 오후 11시를 넘어서면서 노숙자 천국으로 변했다. 승객 대기용 의자와 이중 출입문 주변의 공간, 식당가와 백화점 앞 통로,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이들이 차지했다. 새벽이 돼 잠잘 곳을 찾았지만 기니자들은 이미 장기 노숙자나 힘있는 남자 노숙자들의 몫이었다. 역사 중앙의 TV 주변과 뒤쪽 의자도 이들의 차지였고 노숙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출입구 주변이나 백화점 등의 통로 부근 외진 곳에 자리했다. 힘없는 노약자나 여성 노숙자들은 식당가 앞이나 유아놀이방 부근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동안 노숙자들의 역사 출입은 역사 내 안전요원인 철도공안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 그러나 최근 노숙자 사망 사건이 난 뒤로 철도공안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들의 강압적인 태도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만 해도 오전 1시가 되면 노숙자들을 역사 밖으로 쫓아냈지만 최근에는 아예 24시간 전면 개방되고 있다. 0시가 되자 한 노숙자가 역사 안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이전처럼 두세 명의 공안 결사대가 즉각 투입돼 강제로 쫓아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노숙자는 예전 같으면 바로 공안분 실행이지만 요즘은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경고만 하고는 돌아간다니까 라며 또 우리를 무시하면 한 번 더 소요를 일으킬 수밖에 라고 말했다. 역사 2층 서부 출입구 근처에 50대 노숙자가 피를 흥건히 흘린 채 쓰러져 있었지만 철도공안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119에 신고 전화만 걸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역사가 개방되면서 많은 노숙자가 서울역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 점심 식사는 서울역 광장에서, 저녁 식사는 남대문 방향 지하출구에서 자원봉사단체 등이 배급을 해준다. 노숙자 중 일부는 생각보다 자활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들은 노숙자 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것은 싫다고 잘라 말했다. 신학생들 생각 아니면 가지마.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해야 한다니까. 얼마 전 모 쉼터에서 다시 나왔다는 최모 씨는 일단 술부터 끊으라는 쉼터의 지침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말이 쉼터지 창살 없는 감옥이야. 자신들이 규율하고 제약하는 대로 따라야만 재활이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고 반문했다. 김모 씨는 노숙자 중 쉼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없다. 며 쉼터에는 실제로 재활할 수 있도록 불편한 곳을 치료해 주거나 몸을 돌봐주는 의료지원 시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노숙자들이 많은 역사를 역 직원과 공익근무 요원들이 하루 20회 이상 순찰하고 지하철 운행이 끝난 뒤엔 상습 노숙 지역에 물청소를 실시해 노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에게 사법권이 없고 서울시나 자치구 단속반원도 인권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꺼려 쉼터 입소만 권유하는 등 단속과 계도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공안전을 위협할 경우 노숙자들을 역사 밖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노숙자 센터에서 생활하는 시씨는 이곳에서 부인, 두 아들과 함께 지낸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봉제 공장과 공사판을 전전하며 지내던 시씨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2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간혹 일거리가 생기거나 행인들이 던져준 돈이 모일 때면 쪽방과 여인숙에서 살기도 했지만 이들이 주로 생활한 곳은 영등포역의 차가운 바닥. 쪽방과 거리 노숙을 반복하다 지난해 5월 마침내 자활 결심을 굳히고 센터로 들어왔다. 시씨는 지금 자격증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숙자들도 사정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다. 쪽방에 살다가도 일거리가 떨어지면 곧바로 길거리로 나앉는다. 그러나 자활 의지가 있는 시씨의 경우 여느 거리 노숙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쉼터를 찾았다. 전문가들은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의 노숙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숙자까지 합치면 최대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시씨처럼 쪽방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거 형태에 따라 쪽방 노숙자, 쉼터 노숙자, 거리 노숙자로 나뉜다. 부류마다 나름의 특성과 의식을 갖고 있다. 이 중 서울역에서 소동을 벌인 사람들처럼 공공생활에 위해를 주는 부류는 대부분 자활 의지가 없는 거리 노숙자들이다. 쪽방 노숙자는 한 달에 약 15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려는 의지와 건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면 월세를 내지 못해 당장 거리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없어 이 숫자가 평소에 갑절에 달한다. 쉼터 노숙자들은 집세를 못 내고 쫓겨났거나 거리 노숙을 하다가 자활 의지를 갖고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리 노숙자들도 두 부류로 구분된다. 건강하고 젊은 층은 지상 서울역 등 여건이 좋은 곳에 몰려있고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약자들은 지하철역으로 내몰린다. 1998년 이전까지 정부의 노숙자 대책은 격리와 수용뿐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터지고 많은 실직 노숙자가 거리로 몰려나오면서 정부는 이들의 자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자활보다는 거리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개선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을 통제 관리하려면 여건이 좋은 보호시설이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임도영 보현의 집 복지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거리 노숙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시설은 점차 줄고 있다며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며 자활사업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응식 서울대 교수도 현재의 노숙자 정책은 쉼터의 좁은 공간에 사람을 마구 집어넣는 것에 불과하다며 노숙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쉼터를 만들어야 하고 한겨울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 주변 가정집을 임대해 단기 쉼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활을 위해 쉼터 입소를 권해야 하지만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강제 수용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실질적인 자활 지원을 위해서는 노숙자도 실직자와 불황인 등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들어 노숙자 유형이 기간과 연령, 성에 따라 분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들을 유형별로 분리해 별도의 시설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